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줄을 길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윌림의 대표 배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개인의 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일기 앱이 있다. 세 줄의 글과 한 장의 사진으로 작성하는 애플리케이션 세줄일기. 일기에 담긴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통해 현대인들이 서로 공감하고 위안받는 감성 기록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세줄일기는 글로벌 감성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감성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 피플엠에서는 감성을 나누는 일기 앱 세줄일기의 배준호 대표를 만나 이야기 나눠본다. 저희는 세줄일기라는 모바일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 서비스 오픈해서 지금은 약 3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써주고 계시는 앱이고요. 세줄일기는 세 줄의 글과 한 장의 사진으로 쓰는 소셜 일기 앱이에요. 일기를 공개 또는 비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일기를 나 혼자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일기를 또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일기로 소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회사명은 주식회사 윌림이에요. 윌림. 윌림은 윌 더하기 수풀림을 했습니다. 제가 내가 이제 첫 번째 창업인데 어떤 회사명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행을 다녀와서 어떤 삶을 살까 고민했을 때 윌, 어떤 좀 진정성이 좀 가득한 그런 세상을 좀 만들고 싶은 좀 그 꿈과 의지를 좀 담아서 윌림이라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직장인들 다 이제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좀 야근도 많고 또 주말 출근이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 생활이 잘 없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어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래 내가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다녀야겠다 하고 다녔는데, 제 와이프는 저랑 같은 회사 다녔습니다. 같은 사내 커플이었고 사내 부부였는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빠랑 나랑 결혼하고 같은 회사에 있고 같은 집에 있는데 맨날 야근에 주말 출근에 대화는 언제 해? 이게 결혼 생활이야? 전혀 행복하지 않아. 오빠 여행을 떠나자 이제 해서, 처음엔 얘가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전세 대출도 갚아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하는데 열심히 회사 다녀야지 하다가 어느 날 와이프가 2014년 5월에 한강에서 치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해서, 그래 즉흥적으로 그러면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갔다 와서 어떻게든 잘 살겠지 라는 믿음 하에 그냥 떠나게 됐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여행이 엄청난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다는 게, 이 여행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여행은 온전히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강박 때문에 열심히 다녔다가 50일째부터 마음대로 여행해보자. 그냥 마음대로. 그러면서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잠만 자고 싶으면은 2시, 3시까지 잠만 자요. 그런데도 아직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처음엔 좀 불안하죠. 나한테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다가 점점 다음날도 막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고 잠깐 보는 스치는 장면에도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걸 또 와이프랑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엄청난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저 사람들은 저래서 그랬고 우리나라는 이래서 이랬구나. 한 번도 살아오면서 나한테 이렇게 긴 시간을 줘봤던 적이 없었던 거죠. 초, 중, 고, 대학 들어가서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해야 되고, 취업했더니 뭐 사원 대리 따라, 그 다음에 너 결혼해야지 결혼하고 애기 낳아야지 이렇게만 오다가 이렇게 나한테 온전히 시간을 주어지다 보니까 나를 알게 되고 또 우리 부부의 삶을 정의하게 되고, 그래서 다녀오고 난 뒤에는 좀 힘들지만은 나름 우리만의 삶을 정의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도 제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도적이고 좀 더 주체적으로 내 일을 사랑을 했다라면은 이런 어떤 불행함을 못 느꼈겠죠. 근데 그때는 내 삶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긴 시간 동안 나 배주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와이프 유진이랑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나름 세웠던 정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월급이 없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힘든 거는 분명해요. 또 더 힘든 시간도 많고, 뭐 옛날에 야근, 주말 출근보다 일은 지금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관점에 있어서는 행복하다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저희도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고객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는 세 줄의 글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그걸 가장 많이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일기를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거든요. 공개된 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진심이 담긴 일기글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안받는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심플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10대, 20대 친구분,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데요. 아무래도 SNS에 대한 어떤 피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기라는 공간에서 더 이렇게 그 자신을 기록하고 이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여행 중에 다짐했던 게, 나는 콘텐츠 쪽으로 잡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귀국하고 난 뒤에 사실 콘텐츠 관련 직무 쪽에 제가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사실 경력이 없다 보니까 다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죠. 좀 사실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신입으로 가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이제 출판사에서 세 줄기를 책으로 내고자 하는 제안이 왔고, 그래서 그 출판사 대표랑 이렇게 그 세 줄기 책 홍보 방안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나같이 글 못 쓰는 사람도 세 줄기로 이렇게 내 삶을 담았으면은 그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앱으로 만들어서 이걸 홍보하면 어떨까? 그래서 합시다 해서 제 세 줄기 여행의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한 앱을 이제 만들려고 했다가 책 쓰는 게 좀 재미가 없어서 집어치우고, 내가 어쨌든 콘텐츠 쪽 잡으로 바꾸려면 뭔가 증명해야 돼, 검증해야 돼 해서 세 줄기 앱을 만들어서 이거 내가 콘텐츠 감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겠다 해서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이제 앱을 그냥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뭐 여행 끝나고 퇴사하고 여행을 한 건데 빨리 뭐 복귀할 필요는 없다. 한 몇 개월 정도는 좀 하자 해서 제가 한번 직접 개발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제 능력 밖이라서 또 똑똑한 친구 같이 팀원을 구해가지고 같이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창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던 중에 알아보니까 정부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업 선도대학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예비 창업자로서 선도대학 지정이 되면서 5천만 원 지원금 받고,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착수를 하고, 그 과정 속에 이제 또 엔젤 투자도 받고, 그렇게 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또 투자를 받고. 그래서 힘든 과정은 항상 뭐 자금이나 방금 말한 인력 이런 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세 줄기의 가장 큰 특징,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세 줄의 글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이 정제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글의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적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세 줄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정제된 삶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으면서 스스로를 반추해보고 또는 그걸 위안받고,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고객들의 니즈를 받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기능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그걸 반영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창업이고 처음으로 뭐 대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R&R,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정의를 주고 그 친구한테 정확하게 업무 지시를 내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일단 그 정의하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내가 얼마나 이제 줬으면은 믿고 가야 되는데 얼만큼 믿고 가야 되는지가 이제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건 저희 회사의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제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제 철학과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제가 맡겼지만은 그게 못마땅할 때 또 제가 가지고 가서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야 이거 괜히 맡겼는데 또 내가 하다 보면은 이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자칫 무너질 수가 있겠다. 그럼 이 친구는 굉장히 일을 하는데 힘이 빠질 수 있겠다. 그럼에도 믿고 일을 주고 가야 되는 그게 참 이제 쉽지 않구나. 그래서 항상 다짐하는 게 그래 항상 믿고 그 사람을 믿고 항상 누구나 다 선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돈은 잘 못 보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 다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삭막해지고 뭐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저희 고객 중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모르는 거나 궁금한 거는 인터넷 검색해서 찾으면 되는데 이 바쁜 삶 속에서 잃어버린 내 감정은 어디서 찾지? 전 그게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 있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한쪽에서는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은 그 반대급부로도 쭉 이제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감성적인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절대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더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아마 앱이나 서비스들이 점점 더 그런 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이전 사무실이 연남동에 있기도 했지만은 연남동의 작은 가게 또 자기의 철학만을 갖고 꿋꿋이 하는 사람들 막 돈을 쫓기보다는 뭐 어떤 삶의 어떤 뭐 목표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다 어떤 감성이란 테두리 안에 함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조여기를 딱 저 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앱을 서비스 만드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딱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고 또 다양한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빗대어서 저를 바라보게 됐어요. 긴 시간 동안. 저는 이 세줄기란 공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10대의 삶의 10대의 일기, 20대의 일기, 대학생의 일기 또는 뭐 40대 아주머니의 일기 수많은 다양한 삶을 읽어보면서 나랑 이제 반추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을 알아가고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정의해 나가는 그런 공간이 세줄기에부터 시작돼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반추해볼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세줄기 앱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용해주는 그런 앱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이자 뭐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예쁜 아기 낳아서 저희 와이프와 오손도손 알콩달콩 사는 게 저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줄기도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